안녕하십니까, 타임포럼 짱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쌍재입니다. 다이버워치는 저희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다이버워치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브랜드 모를 수가 없죠. 타임포럼에서 리뷰한 다이버워치 중에서도 이 브랜드의 이 모델을 가장 제일 많이 리뷰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브랜드가 블랑팡, 그리고 제품이 50 패덤즈입니다. 저희가 이거 신제품 나올 때마다 이 50 패덤즈는 거의 다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요번에도 저희가 또 따끈따끈한 신제품 가져왔습니다. 50 패덤즈 테크 BOC4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요 피프티 패덤즈가 현대 다이버치의 시조죠. 그래서 1954년에 처음 나와서 이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라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한정판도 이제 옛날 빈티지 50 패덤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고 있죠. 노라디도 있고 그 액트 3는 또 옛날 빈티지 다이버치로 해서 브론즈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액트 2는 아예 테크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포화 잠수를 위한 시계로 등장을 했었죠. 근데 그 시계 이름은 뭐죠? 50 패덤즈 70주년 액트 2 테크 곰베사. 테크라는 이제 이름처럼 좀 기존 피프티 패덤즈의 어떤 이제 기술적인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화 잠수를 위한 헬륨 가스 배출 밸브도 있었고, 잠수할 수 있는 최대 시간 3시간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핸즈가 따로 있었습니다. 블랑팡의 이제 대표이자 그 회장님이신 마크 A 하이에크 회장님. 다이빙 또 사랑하시는 분이죠. 다이빙은 너무 좋아하시는 분. 그분이랑 그 곰베사요 원정의 설립자인 로랑 발레스타, 요 두 분이 이제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요 제품을 개발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해양 이제 희귀종을 탐사하는 곰베사 이제 원정의 다이버들이 잠수 측정 가능 시간을 이제 3시간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요런 의견을 냈고, 블랑팡이 제품 개발 담당자가 그거를 반영해서 테크 라인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DOC 이제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의 약자입니다. 해양을 위한 블랑팡의 헌신. 네. 블랑팡은 실제로 이제 지난 2014년부터 DOC를 별도의 유닛으로 구성해서 해양 생태 보존 탐사 활동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에디션도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제 그 바티스카프 플라이백이 베이스였잖아요. 첫 번째 모델이 2024년에 나왔고, 두 번째가 2016년. 이제 첫 번째 모델은 블루 다이얼의 이제 블루 베젤, 두 번째 모델은 블루 세라믹 케이스, 그렇게 나왔잖아요. 세 번째 에디션이 언제 나왔죠? 세 번째 에디션이 이제 2018년에 40mm 50 패덤즈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네, 원래 기존의 피프티 패덤즈가 45mm라서 이게 좀 동양인들한테는 좀 크다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BOC가 40mm로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이얼은 이제 BOC 에디션인 만큼 블루로 또 나와서 올해 나온 게 이제 BOC 네 번째 에디션. 세 번째 시리즈처럼 이렇게 다운 사이징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액트 2가 이제 47mm, 그리고 이번 게 이제 45mm로 다운 사이징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름이 2mm 정도 줄고 이제 두께도 좀 줄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3시간 측정과 관련된 부품이 빠져버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빠진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데스크 다이버 형님들 이제 3시간 잠수 필요 없고 날짜는 봐야 되니까 날짜장이 추가가 됐죠. 되게 공격적이시네요. 이것도 내보내겠습니다. 이 BOC 에디션이 원래부터 수입품 일부가 해양 생태 보존에 쓰이잖아요. 올해 신제품은 이제 필리핀에 있는 술루바이 해양연구소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술루바이 해양연구소가 설립될 때부터 블랑팡이 후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신제품은 총 100개가 생산이 되는데, 이제 제품 하나당 1000유로씩 해양연구소에 기부가 됩니다. 다 팔면 총 10만 유로. 네, 블랑팡 술루바이 해양연구소는 블랑팡뿐만 아니라 술루바이 환경재단의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는데, 이 센터는 필리핀 팔라완 군도 내에 있는 샤크핀베이라는 그 해변의 보존과 이제 복원에 이제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크라인과 이제 BOC가 이제 어떤 단체이고 이 제품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제품을 살펴봐야죠. 전작에 이제 47mm에서 이번에 45mm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재는 전작과 동일한 23등급 티타늄, 그리고 방수 사양은 300m입니다. 두께도 좀 얇아졌잖아요. 2023년에 처음 나왔을 때 이 테크 모델은 두께가 14.81 정도 됐습니다. 0.7mm 줄은 건데, 그 정도면 꽤 많이 줄은 거잖아요. 23등급 티타늄은 주로 인공보철물이나 의료기구나 이제 우주항공산업 등에 이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티타늄의 이제 본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가볍고 튼튼하고 알러지 안 생기고 내부 식성이 있고. 티타늄도 이제 보통 이제 표면 가공이 다들 비슷하긴 하잖아요. 유광 가공하기보다는 보통 세틴 브러시드 가공으로 표면의 결을 살리면서 이 광을 살짝 좀 억제하는 편이긴 하죠. 케이스 디자인은 테크 라인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네요.
기존 50 패덤즈랑은 많이 다르네요. 포화 잠수의 용도로 이 헬륨가스 배출 밸브가 이 열시 방향에 추가가 됐죠. 테크 라인에서. 그리고 이제 스트랩 양쪽을 잡고 있던 러그도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서 스트랩이 양쪽을 잡고 있네요, 오히려. 러그가 거의 없는 디자인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45mm지만 뭐 좀 착용했을 때는 좀 더 작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단방향 회전 베젤도 뭔가 바뀐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다이빙 시간을 3시간까지 측정할 수 있어서 베젤의 스케일이 3시간 기준이었다면 요거는 이제 다시 1시간으로 바뀐 거죠. 기존 50 패덤즈랑 똑같냐라고 하면 이제 또 그것도 아닌 게 기존에는 이제 베젤 인서트에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이제 한 층을 씌우는데 이번에는 그냥 블랙 세라믹으로만 제작했습니다. 50 패덤즈 베젤의 특징이 있잖아요. 또 다른 모델과 다르게 좀 사파이어 크리스탈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있는데 요거도 그거를 최대한 해치지 않기 위해서 세라믹 베젤 인서트를 곡선형으로 약간 설계를 했습니다. 기존 50 패덤즈보다 요 홈이 좀 굵습니다. 장갑을 끼고도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요 홈이 좀 깊게 파져 있습니다. 미들 케이스 옆을 보시면 가운데를 이게 한번 접어놨습니다. 안쪽으로. 이 부분에 이제 블랑팡이라고 이 로고를 정교하게 음각으로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BOC 에디션의 상징색이 또 블루잖아요. 근데 이번 모델은 블루를 초침과 테크 문구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테크 라인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 이제 블랙 다이얼인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푸른색을 메인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활용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블랙 컬러가 액트2에 사용한 이제 블랙 다이얼과 동일한 컬러인데 물속에 투과하는 빛의 약 97%를 흡수하도록 제작했다고 합니다. 진짜 시커매서 그런지 이 블랙 세라믹이 이제 반딱반딱거리는 거와 이제 합쳐지니까 시계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잘생겼습니다. 다이얼 요 배경이 완전 새까맣다 보니까 핸즈랑 인덱스가 더욱 이제 잘 보이는 거죠. 기존 50 패덤즈는 인덱스를 한번 금속으로 둘렀잖아요. 네. 근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플리케 인덱스 자체를 슈퍼 루미노바 블록으로 제조했습니다. 야광 자체가 이제 블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더 강하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야광 블록으로 된 아우마커랑 시븐침에 칠한 요 슈퍼 루미노바 야광 물질은 원래 테크에서는 요게 빈티지풍의 주황색이었는데 테크 BOC 에디션은 기존 50 패덤즈와 동일하게 슈퍼 루미노바 특유의 그 형광색으로 돼 있습니다. 블랑팡 로고, 그 다음에 필기체로 쓴 50 패덤즈 이 레터링, 현행 50 패덤즈와 뭐 동일한 거죠. 3시간 카운터 핸즈가 빠진 대신에 4시 반 방향의 날짜창이 추가가 됐습니다. 무브먼트는 자동 인하우스 칼리버 1315A. 기존 50 패덤즈에 사용했던 무브먼트가 1315. 무브먼트 생긴 거는 똑같잖아요. 구조도 1315랑. BOC 특유의 심볼이 들어간 이 로터가 추가가 되면서 1315 번호 뒤에 A라는 알파벳이 붙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뭐 추측해봅니다. 이 시계 뒷면에 이제 전체적인 룩과 이 시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골드 로터도 브릿지랑 이런 거 이제 톤을 맞추기 위해서 NAC 코팅으로 이제 진회색 처리를 했습니다. 무브먼트 구조나 성능은 동일합니다. 이제 3개의 배럴을 이제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파워 리저브가 120시간이나 되더라고요.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메인 스프링이 풀리는 과정에서 이 토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랑팡은 이 1315에서 이 토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각 배럴에 들어가는 메인 스프링의 강도를 달리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 형들이 짬바가 있네요. 오일 파워 리저브 무브먼트는 블랑팡이 이제 오랫동안 만들어 왔으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프리스프렁 밸런스, 거기에 이제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까지 다른 스펙은 동일합니다.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다 뛰어난 항작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당 진동수는 28,800. 그리고 이게 확실히 그 기존에 쓰던 115의 이런 친구들보다 브릿지 디자인도 이쁘고 앵글라조 같은 것도 훨씬 잘 해놨습니다. 다이얼 색깔과 동일한 블랙 러버 스트랩입니다. 보시면 요 모노블록 러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미들 케이스에도 이 빈틈없이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노블록 뒤쪽에 보면 요 육각 라사 두 개가 양쪽으로 박힌 걸 볼 수 있는데 러버 스트랩을 핀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러그 뒤쪽에서 이 육각 라사 두 개로 이제 고정하는 방식인 거죠. 케이스 옆에서 보면 이 블랙 이 러버 스트랩이 그 케이스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곡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흐느적 그리지 않고 미들 케이스에서 좀 이어지다가 여기서 뚝 떨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티타늄 보강제를 안쪽에 넣어가지고 형태를 잡은 것이랍니다. 이게 좀 인체 공학적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버클은 티타늄이겠죠. 네, 중간 부분에 50 패덤즈라고 적혀 있고 텅 부분에 깨알같이 또 테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스크류 다운이니까 이 아래로 돌리면서 풀면 이렇게 크라운이 톡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0단에서는 와인딩이 되는데 메인 스프링 감기는 느낌이 이제 손끝에 전해지는데 진짜 굉장히 부드럽게 감깁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래 만지시네요. 느낌이 좋아. 계속 만지고 싶은 느낌이라 1단으로 뽑으면 날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돌리면서 이제 착착 소리가 늘리면서 날짜가 바뀝니다. 데이트일 넘어가는 소리조차 좋네요. 네, 그리고 1단으로 뽑으면 핵 기능이 있으니까 초침이 멈추고 시간 조정을 하면 되는데 또 아래쪽으로 올리면 시간 조정하는 느낌은 더 부드럽습니다. 걸리는 거 하나 없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가벼운 것도 아니고 적당한 텐션에 핸즈를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시간을 맞췄으면 크라운을 닫고 잠그면 300m 물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풀고 들어가면 이제 시계 망하는 거고. 베젤도 한번 조작해 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무거운 소리에 비해서는 돌아가는 느낌은 되게 부드러운 편입니다. 티타늄 특유의 이 소리인 것 같아요. 모노블록 러그가 거의 약간 존재감이 좀 약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거의 러그가 없는 케이스처럼 보여서 그런지 제가 좀 손목이 한 그래도 16 초반 정도 되는데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16에 45mm라는 수치가 안 믿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피프티 베넘즈의 러그 일반적인 러그였다면 이 정도 느낌이 안 났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기존의 50 페덤즈도 이제 45mm 치고는 작다란 소리를 듣던 시기였는데 한층 더 작아 보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체감 한 42mm 정도. 티타늄이라서 뭐 스틸보다 가볍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러버 스트랩 안쪽에 티타늄 그 보강제를 넣었는데 그래서 이 손목을 좀 잘 잡아줍니다. 블랑팡 50 페덤즈 테크 BOC 네 번째 리미티드 에디션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죠? 가격이 3,050만원. 얼굴도 확실히 좀 모던해지고 케이스도 아시아인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변했죠. 기능적으로는 기존 피프티 페덤즈와 큰 차이는 없지만 기존 피프티 페덤즈에는 없는 디자인이잖아요. 일반 소비자들보다는 시계 애호가나 피프티 페덤즈를 모으시는 컬렉터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 BOC 에디션이니까 좋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바다를 사랑하시는 분들, 해양 생태계 보전 활동에 기여도 하면서 좋은 시계 하나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계를 리뷰하면서 느낀 건데 이 블랑팡이 역시나 현대다이버시의 조상인 이 피프티 페덤즈를 보유한 이제 브랜드답게 해양 생태계 보존에 진짜 진심이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또 그만큼 또 관련 활동을 이제 다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계 또 재미난 시계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